격주 금요일마다 정말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립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딴짓하고 있다가. 네. 벌써 11월 말인데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사실 1년 중에서 제일 즐거운 휴가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릴 때는. 그랬나요? 선생님, 네, 저는 네.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게 중학생일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미션 스쿨 다녔어요. 아, 평양에 있던 광성고등학교가 네. 남으로 내려와서 광성 중고등학교였는데 아이스하키 되게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네, 네. 제가 중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네. 매주 성경 과목이 있었고 아하. 성경 시험을 봤죠. 네. 중간고사를 볼 때 월말고사를 볼 때 성경 과목이 있어요. 네. 이거 공부해야 돼. 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좀 알아요. 중학교 때는 약간 올가매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교회를 안 갔죠. 아, 그래도 그렇게 성경 쭉 읽으신 게 네. 서양 영화나 문학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분하고 친분도 많아요, 제가. 목사분을 받아들일 때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성경 책을 봤으니까 네네. 이해가 좀 빠르겠죠. 대화가 되고. 그랬는데도 뭐 교회 문은 제대로 넘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 주로 탐정 소설 보고 아. 그렇게 살았죠. 네. 근데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종교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연휴의 느낌도 강하지 않나요? 그렇지. 연말이니까. 예. 연말이니까 못 보던 사람 봐야 되고 또 새로 작심삼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또 따님 키우실 때 산타 할아버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까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근데 제 딸은 일찍부터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요. 명민에서.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빠가 그냥 선물 준다 뭐 주는구나. 이 정도였겠죠. 뭐. 네. 아하. 네. 저희는 좀 저희 그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와이프가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딸이에요. 네. 그래서 거꾸로 독실하지 않게 됐어요. 네, 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네, 모태 중학교 신앙인 때. 사람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게 좀 뭐랄까 부자연스럽고 강박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성인이 되면서 멀리하게 된 사람이 저와 제 와이프입니다. 네. 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뭔가 좀 신성한 얘기를 해보려고 아니, 했으나 저는 네. 근데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다 보면 전쟁, 그리고 어려운 곳 이런 데서 봉사하는 분들이 수녀분들하고 맞아요. 신부분들하고 목사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노력은 정말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숭고하게 된 건 사실 종교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종교는 중요해요. 기독교 중요하고 기독교가 남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지 않고 남을 돕거나 또 남을 용서하거나 또 관용하는 데 이제 힘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종교죠. 네. 그렇죠. 양면이 항상 같이 네. 있어서 그런데 모든 종교가 네, 그 십자군 전쟁 때부터 망가졌어요. 그게 참 그 이해가 교황께서 그거 공식적인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몇백 년이 몇천 년이 그렇죠. 천몇백 네. 년이 걸려서 사과를 하는. 사자왕 리처드. 네. 그러게요. 그때 이제 로빈 후드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영화를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7인의 신부 같은 거 기억나세요? 7인의 그게 신부 이제 제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영화는 아닙니다만 네. 예전에 KBS가 흑백 시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영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7인의 신부 같은 거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보고 정말 네.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큰형이 이제 자기 동생들과 이제 7인의 신부를 맞이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서부시대 얘기고 대가족주의 그리고 휴먼 가족 드라마 가족이 최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말 시즌 연초 시즌이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니까 그런 드라마 좋고요. 34번가의 기적은 이제 진부하죠. 네. 34번가의 기적.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얘기. 네. 예. 백화점에서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산타클로스라는 신화와 그 백화점의 영업
마케팅 전략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든 거죠.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그것이 이제 또 옆에 있는 백화점이 또 경쟁을 벌이고 이래서 좌충우돌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게 4번이나 만들어졌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90년대 이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리메이크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OTT 시대니까 OTT에서 드라마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4번가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뭐 다시 봐도 그냥 배우 바꿔가면서 봐도 괜찮은 따뜻한 드라마죠. 또 뭐 가족이 같이 봐도 되고. 저는 그 성인분들에게 요새 극장에 재개봉된 작품이 캐롤이에요.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 네. 케이트 블랜쳇 나오고 그다음에 루니 마라 나왔던 영화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러브 스토리고 이런 러브 스토리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옹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다 떠나서 어느 진영과 어느 색깔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1950년대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려지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의 가르침 원색감 이런 것은 네.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롤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왜 캐롤이냐? 네. 주인공 이름이 캐롤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크리스마스 영화로 캐롤을 추천해 주시니까 이 오동진 선생님 감수성이 참 대단하시다 싶은 게 저는 이거 좀 너무 슬퍼가지고 네.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타고 넘어온 시대예요. 1950년대 그 어려움, 1960년대, 70년대 그 뭐 많은 편견과 많은 뭐 억압과 이런 거 다 지나와서 2020년대가 됐거든요. 네.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 지키기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생각하시면 세상의 전쟁이나 뭐 세상의 미움이나 이런 것들도 연말에 좀 녹여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사랑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그렇죠. 어려운 일인가. 이 캐롤이 그 자기 여인과의 사랑을 지키고 정말 애를 쓰잖아요. 네. 뭐 물론 잘 안 되지만 근데 그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한 50년을 지낸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렇죠. 앞으로 또 50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사람이 사람 하나의 사랑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죠. 전쟁 안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미사일까지 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미움과 증오를 달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의 사랑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은 인류애적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첫 발자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 되게 중요해요. 저는. 말씀드리니까 언젠가 제 친구가 사람들이 사랑은 전쟁처럼 하고 전쟁은 사랑처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제 책을 하나 팔아야죠.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오동진 선생님의 네. 저서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책이죠. 네. 그래요. 그 제목 캐롤. 많이 쓰던데 저작권 걸어놔야 되겠어요. 선생님 책 제목, 네, 선생님이 만든 제목인데 그렇죠. 네. 사람들이. 제가 그거를 그 쿠바에 가서 네. 체게바라 동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산타클라라고요. 쿠바를 가시면은 아마 거기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체게바라가 공산주의자 뭐 자유주의자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도 한 민족과 한 계급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 동상을 보면 영화 같아요. 느낌이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지나간 시대나 역사 영화같이 이렇게 펼쳐져서 제가 거기서 제목을 생각한 게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이게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더 멋진 제목이네요. 피 흘리지 말고 영화처럼. 그래요. 그런 뜻. 네, 혁명은 영화처럼이 피 흘리지 말고. 네, 선생님 쿠바 언제 가보신 거예요? 쿠바 저 많이 갔어요. 제가 5번 정도 간 것 같고요. 여러 번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순회를 한 2번 정도 했고요. 네. 쿠바는 우리랑 비슷한 나라입니다. 우리랑 민족성이 비슷해요. 자존심 강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근데 가진 게 없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볼 때 같은 감정을 제가 쿠바 가서 느꼈어요. 얘네들 참 똑똑하고 얘네들한테 약간 물질적인 어떤 물적 토대만 좀 있으면 애들 굉장히 성장할 텐데 라는 생각을 아마 미국 선교사가 60년대 한국인을 보고 그런 생각했겠죠. 저도 똑같은 심정 가졌습니다. 선생님 그런 어떤 동질감을 느꼈다 쿠바에서. 네. 그리고 뭐가 좀 맞아요. 음식도 그렇고 뭐 그래서 우리가 쿠바 브라질하고 좀 맞아요. 식성과
뭐 민족 선거 이런 게. 네. 흥이 있고 이런 게. 그쪽 흥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거기는 완전 노는 사회주의여서. 네. 그 우리를 아시아의 라틴족이라고 하던데. 우리도 이제 뭐 탈춤도 있고 막 이래서 우리 흥이 좋습니다. 우리 노래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노래 LA에 노래방 가보세요. 미국인들 노래하는 거 못 들어요. 거기 소음이야, 소음. 네. 근데 이제 쿠바를 가면 노래도 노래지만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그냥 타고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못 따라가요. 네. 그래요. 사랑은 혁명처럼, 혁명은 영화처럼. 네. 오동진 선생님의 저서입니다. 네. 이거 절판되기 전이니까 빨리. 네, 절판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극장가에서 위키드 계속 인기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극장가가? 개봉된 지 2주 됐고요. 네. 사실은 이번 주가 고비예요. 이번 주를 많이 가져가느냐. 사실은 지금 극장가가 많이 실패했거든요. 조커 2부터 시작되는 이 맞아요. 후폭풍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글래디에이터도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글래디에이터도요. 글래디에이터는 그래도 싸요.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어요. 아니 그리고 또 서사를 너무 못 꾸몄어요. 이야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저 리들리 스콧 옹이 그 노인께서 이번 작품을 블록버스터니까 스펙타클로 만든 거예요. 네. 콜로세움에 물을 채우고 막 콜로세움이 물을 채웠어. 상어가 나와. 좀 무리다 그거는. 이건 좀 과하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스펙타클 대신에 그럼 서사를 어떻게 할 거지? 서사는 쉽게 간 거예요. 그냥 1편보다 더 진부해.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이야기가 재미가 있어야 스펙타클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걸 아주 똑똑한 대중들이 다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저 글래디에이터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극장가 다 안 좋아. 네. 근데 위키드가 사실 뮤지컬이잖아요, 이게. 네, 네. 이거 뭐 옥주현 씨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죠. 굉장히 성공했던 예. 뮤지컬이고 그런 바람이 사실은 예전에 라라랜드 분위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모았는데 이제 이게 좀 늦게 가요.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이번 주가 지나서 보면 이제 이게 올해 많이 갈 것이냐. 네. 극장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함부로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이번 주 지나봐야 알겠다. 위키드는 네. 이게 라라랜드처럼 그렇네요. 뮤지컬 영화네요. 아니, 마법사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라라랜드는 청춘들의 얘기라면 위키드는 사실은 젊은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판타지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법사가 있는 그 자기의 마법의 힘을 그리고 또 저 그란데가 나오니까 이 저 팝 가수 이 여가수 인기도 굉장히 높아서 아마 그런 것들 많이 기대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오즈의 마법사의 스피노프다 그렇죠. 하면은 어린이들부터 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오즈의 마법사는 읽었다기보다는 아는 그렇죠. 그 책이잖아요. 제대로 읽은 사람 별로 이상한 없어요. 나라의 앨리스는 알지만 읽진 않았어도 알잖아요. 이런 알고.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드라마나 뮤지컬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생소함의 어떤 그런 기쁨이 있어요. 발견의 기쁨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뮤지컬이 성공한 것이고 네. 이걸 영화화한 것이니까 줄리아나 그란데가 또 나오고 노래를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그녀의 사생활은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사생활에 동의하지 않는 여배우들이 많죠, 선생님. 네, 특히 이런 젊은 그 어쨌든 근데 그 인기가 좋기 때문에 네. 성공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드. 제발 연말 극장가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엔 극장가에 한번 찾아가 주세요라는 말씀이시고요.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추천받고 싶은 장르별 영화가 있다면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점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그 격주로 OTT 작품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너무 다양한 OTT 채널, 네. 다양한 영화 속에서 이번 네. 주는 어떤 작품을 고르셨나요? 오랜만에 넷플릭스를 봐야죠. 넷플릭스.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시즌 2. 시즌 2요. 예, 시즌 1을 안 보신 분들은 시즌 2를 못 봅니다. 시즌 1도 보셔야 돼요. 지금 시즌 1을 안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6개 보시고 원부터 가서 보고. 그렇죠, 봐야 돼요. 네.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네. 시즌 2만 봐서는 첫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고 둘째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게 그 영국식 넷플릭스여서 네. 영국이 배경이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식이어서 6부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짧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마음 먹고 12개 보시면 세상에 대한 그 눈이 열리실 수 있습니다. 오, 저를 그 믿으시고. 정도로요. 네. 예전에 이런 드라마의 최고봉이 웨스트윙이었죠. 웨스트윙 재밌었죠. 웨스트윙은 따라갈 수 없죠. 중간에 나왔던 드라마 이어즈 앤 이어즈예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어즈 앤 이어즈가 6부작인데 2부에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 트럼프 이기는 거야. 네. 이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가슴이 철렁했었거든요. 아, 드라마가 씨가 됐구나. 말이 씨가 되듯이. 네. 어쨌든 이제 그 이어즈 앤 이어즈도 심지어 그 코로나도 예언한 드라마예요. 대단한 드라마였고 저는 웨스트윙 이후에 이렇게 잘 만드는 정치 드라마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그래요. 아, 외교관이요. 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구남이 미사일 공격을 받습니다. 네. 영국 총리가 영국 총리가 뚜껑이 열렸어요. 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란 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런 외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란 짓이다 이란도 가만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안 그랬는데 내지는 뭐 군사적 충돌로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 큰일 났는데라고 하면서 그 이란이 그런 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대테러 전문가 중동 대테러 전문가인 여자 KT라는 여자를 원래는 이 사람은 외교관이 아니에요. 네. 런던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닌 밤중 홍록대로 런던 대사가 돼서 네. 이걸 중재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막 폭탄 테러가 계속되고 뭐 그리고 음모와 배신이 이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가와 영국의 정가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네. 사실 알고 보면 이 미사일을 우리 쪽에서 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 미스터리는 뭐지? 뭐 이런 거죠. 아하.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인가 외부의 적이 내부의 적이 이런 거죠. 그러네요. 누가 쐈나. 누가 쐈나. 근데 외교적 측면에서 설사 우리가 쐈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뭔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아니고 네. 영국이 지금 4개의 섬이잖아요. 영국이. 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아일랜드죠. 영국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사실은 북아일랜드의 독립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스코틀랜드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도 분리 독립주의자가 있어서 네. 거기서 매번 투표하고 매번 시위하고 그러거든요. 영국의 통합도 매우 중요하고 영국을 예컨대 하나의 어떤 통합 이데올로기로 만들려면 우리가 마치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일본 문제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그런 모멘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미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유럽을 생각할 때 나토 군사 동맹을 생각하거든요. 네네. 나토의 그 예컨대 방어선이 어딘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영국을 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국의 이해는 나토의 방어 기지를 핵 방어 기지를 지키는 것과 자기 나라의 어떤 그 통합을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아 떨어져서 뭔가의 음모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얽히고 설키면 대단히 복잡한 고차방 정치가 되는 거죠. 이란만 억울하잖아요. 그 결국. 이란 대사가 독살당해요. 그러니까. 일부 시즌 1에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아세요? 일부 앞부분 조금 네. 봤습니다. 거기 네. 시즌 1의 2부쯤에 이란 대사 영국 외무장관실에서 독살당해.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그 장면을 보죠. 아니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저렇게 가져가지. 대단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재밌고요. 그다음에 국제 외교나 국제 분쟁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의 그 자국의 이익과 민족주의라는 것과 국가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개인적 욕망은 어떻게 결합됐다가 떨어졌다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드라마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요. 네, 요거 권합니다. 네, 웨스트윙이 미국 내에 네. 대통령 선거나 그 백악관 안에 이야기 들으면은 외교관은 그럼 미국 바깥으로 나가서 미국 정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주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모든 외교에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악수를 할 때도 어디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도 다 프로토콜이 있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그 의전과 그 형식과 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드라마가 보여줘요. 근데 현실 외교가 우리가 요즘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프로토콜이 지켜지나. 그 프로토콜 매우 중요하고 사실 그게 일상에서도 그래요. 일상에서도 선후배 관계나 뭐 조직 내에서 어떤 상하 관계나 어떤 동료 관계 이런 데도 프로토콜이 있죠. 말 하나
그리고 말투 하나가 그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것처럼 그것들 또 때로는 너무 얽매이면 안 되지만 네.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외교관 같은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부 관계에서조차. 프로토콜이 있다. 네. 네. 그래요. 외교관은 집에서 편히 볼 수 있는 넷플릭스고요. 예술 영화도 또 하나쯤 추천해 주신다면요. 에드워드 호퍼 보셔야죠. 아, 네. 이거 예전에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2010년대. 마치 그 비틀즈의 노래 33곡으로 드라마를 만든 영화처럼 네.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영화 그런 거였죠. 그 옛날 호퍼 영화는 호퍼의 그림으로 그림을 연결해서 이렇게 장면들을 만들어낸 네. 독특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이건 그냥 호퍼의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죠. 아, 네. 이제 에드워드 호퍼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즈의 마법사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세히 모르는 게 모르잖아요. 많다. 호퍼의 그림을 다 봤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못 보신 그림 너무 많고요. 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네. 그때 당시 호퍼의 전시의 그 컨셉은 호퍼의 모르는 그림만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저도 가서 이런 그림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호퍼의 그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한국에 오기 힘들어서 아, 번외 작품 전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에드워드 호퍼 영화다. 영화죠. 아, 네. 호퍼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가 어떤 화가였으며 둘이서 어떤 작품 세계를 추구했고 호퍼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고 호퍼는 언제 죽었으며 이런 얘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보시면 원래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미술 내가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떤 작가를 갑자기 많이 깊이 알게 되면 옆에 네. 작가가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반경을 넓혀가시는 거니까 에드워드 호퍼를 아시게 되면 요 시대의 화가를 많이 아시게 되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래식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책을 하지 가지고 막 말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 어느 클래식 곡을 한 곡 듣고 말러의 곡을 듣고 말러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영화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니까 에드워드 호퍼 작품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은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삶과 그 그림에 대해서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미술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호퍼 그림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빈 벤더스예요. 네. 돈컴 노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돈컴 노킹은 거기 샘 셰퍼드가 주인공인데 네. 샘 셰퍼드가 어느 날 바 앞에서 앉아있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술집 앞에 서서 아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에요. 호퍼 그림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빈 벤더스도 호퍼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았고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오지아스라는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인간의 한 예술가의 한 개인에게 그림 한 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작가가 에드워드 호퍼고 그것이 이번에 이런 영화입니다. 네, 갑자기 엄청 보고 싶어져요. 저는 에드워드 호퍼 뭐 그림 보던 거 나오고 지난번에 예전에 본 영화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꼭 가서 봐야겠네요. 옛날에 그 이발소 있죠. 네, 이발소에 호퍼 그림 많이 걸려 있었어요. 많이 걸려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발소 그림이네 이랬었어요. 많이 흉내내서 막 그렸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화가입니다. 네.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이것도 개봉됐는데 아침바다 갈매기라는 작품은 아주 좋은 독립영화고요. 독립영화요. 네. 박이웅이라는 감독이 만들었고요. 박이웅. 네. 네. 박이웅 감독님. 네, 산의 웅자인가요? 무슨 웅자죠? 어쨌든 그 부인도 감독이에요. 네. 다음 소위 만들었던. 그러니까 두 부부가 정말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다음 소위 네. 만들었던 감독님이요. 네. 그래서 이 두 같이 와이프가 영화 만들 때는 남편이 뭐 프로듀서 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서로 이제 교차로 이제 역할을 하겠죠. 이 박이용이라는 감독은 신인입니다만 네. 두 번째 장편이고요. 이번 장편이 어촌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의 어떤 낮은 계급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욕망과 현실의 어떤 문제가 겹쳐지는 얘기고요. 이런 작품들은 정말 귀중한 작품입니다. 제가 뭐 조금 더 지나서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립영화 소개해
하라는 그 추상 같은 명령에 제가 2편 에드워드 호퍼와 아침바다 갈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바다 갈매기 네. 다음 소희 감독님의 남편분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확 생기네요, 이것도. 네. 그래요. 우리 올드보이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